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재영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대로 준비를 하고 들어오셨나요? 네, 저희가 1과목, 2과목을 마쳤습니다. 두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두뇌 특성평가법을 마쳤는데, 네, 와, 벌써 반을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다 들으셨다면 또 스스로에게 격려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쭉 공부하는 게 또 결코 쉽지 않은데요. 와, 잘했다 이렇게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게 이 두뇌 훈련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3과목 바로 두뇌 훈련법 이제 첫 과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브레인 트레이너 중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능력,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두뇌 훈련을 지도하는 이런 능력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양한 이러한 두뇌 훈련법들이 있구나. 보시면 오늘 첫 시간에는 이런 두뇌 훈련의 개요, 그리고 또 뇌체조 훈련, 또 2강에서는 이러한 호흡과 이완 훈련, 또 명상, 그리고 인지 창의성 훈련, 또한 이런 유럽 피드백 이런 훈련으로 이 대표적인 두뇌 훈련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두뇌 훈련의 개요와 이런 뇌체조 훈련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학습 목표는 바로 이제 두뇌 훈련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뇌 훈련의 이 신경학적인 근거인 이 뇌가소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뇌가소성의 개념, 너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두뇌 훈련,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가 국가에서 이 공인화된 이후 이런 뇌과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왜 그럴까? 바로 이제 의료적인 영역에서 뭔가 치료적인 영역, 그리고 기존의 뇌 이제 과학자들이 이러한 아주 연구 분야로 진행했다면 이게 이제 사회 속에서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런 두뇌를 스스로 뭔가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두뇌 훈련의 아주 핵심적인 이론, 이 뇌가소성, 바로 이 신경가소성 이론.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기존에는 나이가 들면은 이제 별로 이 뇌의 발전이 없다 이랬지만, 이런 자극과 경험에 의해서 뇌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이게 이제 이런 평생 교육이나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러한 두뇌 훈련에 대해서 기초 두뇌 훈련뿐만 아니라 기초 두뇌 훈련에서 먼저 브레인짐과 이런 뇌체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를 준비하는 분이라고 하면, 나의 뇌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어. 나의 뇌는 변화할 수가 있어. 나의 뇌가 변화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내 주위에 나의 건강과 정서를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내가 함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먼저 이런 두뇌 훈련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뇌 훈련의 개념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첫 시간에 저희가 이러한 브레인 트레이너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러한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저하된 이 두뇌 능력은 이 정상 수준으로 바로 회복을 시키고, 또한 보통 수준의 이러한 두뇌 능력은 보다 향상된 이런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신체적이고 심리적, 인지적인 이런 훈련 방법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 훈련의 과연 범위는 이제 기존에 뭔가 우리가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이 체력적인 면 그런 쪽으로만 위주로 했지만, 이제 이런 두뇌가 바로 감각이라든가 지각, 움직임의 조절, 그리고 기억, 정서, 언어에 이른다는 것, 우리 1과목의 두뇌의 구조와 기능에서 배우셨죠. 우리 뇌가 이런 다양한 운동, 감각, 정서, 기억,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두뇌 훈련의 범위도 이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고, 바로 두뇌의 모든 기능이 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뇌의
이런 생리적인 기능, 신체적인 기능, 심리적인 기능, 또한 정신적인 기능 등 바로 두뇌의 모든 기능이 바로 우리의 두뇌 훈련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꼭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한다면 책만 보고 그런 때가 공부라고 한다면 우리 두뇌 훈련을 포괄적으로 하면 네, 우리가 뭐 깨어나서 뭔가 먹고 마시고 또 잠자고 하는 모든 활동이 두뇌 훈련의 모든 거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고 그런 모든 활동들이 우리 뇌에는 계속 정보로 우리 자극이 주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뇌는 아주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과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뇌가 이렇게 아주 고정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아주 약한 구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뇌가 이러한 뭐 두개골 그리고 3층의 막 그리고 뇌척수액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었다는 것 이야기 드렸죠. 그건 뭘까요? 유연하다는 것.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잘 보호도 해야 되고 이러한 긍정적인 정보 그리고 뭐 먹는 것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두뇌 훈련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4과목에서 배우실 이런 다양한 두뇌 훈련의 촉진 요소들 이런 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환경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것들을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두뇌 훈련에 그러면 우리가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두뇌를 잘 관리하고 두뇌 기능을 잘 활용하여 내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 네, 야 내가 이러고 나서 뭔가 건강해지고 좀 행복해지고 또 머리도 좀 빠르게 이렇게 회전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좀 더 빠르게 달성했어. 지식이 아니라 진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수강하는 분들이 우리가 이 과목에서 뭐 신체 기능 평가 우리가 체력이 아주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최소의 뇌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실천하고 계시나요? 네,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어쨌든 브레인 트레이닝의 공부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 공부하고 이런 좋아하는 걸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내가 건강해지면 우리 가족에게 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면 누구에게 친절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또 직장에서도 대인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다 뭔가 분리되어 있는 생활을 했다면 이 지구촌이 거의 하루에 막 어디 먼 곳까지도 갔다 오고 일일 생활권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의 내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세계 각국에 이런 것들이 또 온난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모두가 다 이러한 환경 오염이나 그런 것들을 또 조절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시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천적인 이런 지식들이 또 너무 중요하고 그런 거에 막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그런 SNS에도 막 돈 많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막 진짜 뭐 아주 사소하지만 남을 돕거나 그런 거에 우리가 막 크게 공감하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또 지식이 발달해서 SNS나 막 그런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작은 봉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게 되고 있죠. 바로 실천 문제 별표 3개 하시고 뭐 아주 이게 막 운동선수처럼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 뭐 이러한 걷기를 내가 1만 보를 실천한다든가 그런 것들부터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저하된 능력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고 그래서 두뇌 기능을 유지하고 두뇌의 기능을 향상하고 이럼으로써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두뇌 기능을 잘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한번 또 이뤄보고 이러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그러한 큰 의미 이 국가에서 이러한 공인화된 자격을 한 의미 그냥 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보다는 물론 그런 게 되어야 또 주위에 내가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우리가 세계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의미를 갖고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활동하는 것들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두뇌 훈련의 일반적인 절차에서 하나 이 PDCA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본래 기업의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절차였는데요. 이런 두뇌 훈련에서도 이런 PDCA를 적용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PDCA는 그대로 이 영어의 약자를 딴 겁니다. 자, P는 바로 이 플랜, 계획하다. 계획을 먼저 목적을 내가 두뇌 훈련을 할 때 내가 체력을 좀 향상시키겠어. 네, 뭔가 그런 목적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내가 뭐 하루에 1만 보씩을 걷겠다. 그러고 나면 자, 언제 막 아침에 걷겠다. 안 그러면 뭐 저녁에 걷겠다. 어디를 걷겠다. 구체적일수록 더 실천을 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운 다음에 Do는 실행하다의 의미. 계획한 대로 실행해보고. 그러고 나면 네, 이제 결과가 성과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 체크가 이제 아주 중요하죠. 네, 스스로 내가 얼마만큼 실천했는지. 그리고 나서 네, 막 반성하여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네,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액션의 과정. 그래서 내가 하루에 뭐 3만 보를 걸어보겠다 했지만 실제로 체크했더니 막 하루에 막 5천 보밖에 못 걸었다. 그러면 다음에 3만 보보다는 약간 7천 보나 8천 보 이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세우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적인 이런 목표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바로 P는 구체적인 두뇌 훈련의 목적을 설정하고 또 적합한 훈련 방법도 결정하고 그래서 훈련 내용도 한번 구체화하고 그리고 평가 기준도 수립해보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o는 실제로 이제 두뇌 훈련을 실행해보고 그러고 나면 평가를 위한 이런 자료도 내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두뇌 훈련의 이런 C는 아까 체크, 결과가 성과가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또한 이 훈련 방법이 이 목표 달성에 적합한 방법인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훈련을 포함하는 것,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런 훈련을 평가해보고 이런 실행평가를 기반으로 훈련 방법을 보완하여 또한 이 반복되는 이 순환적인 사이클을 나타낸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바로 이 두뇌 훈련의 신경학적인 근거. 네. 야, 두뇌 훈련이 뭐야? 와, 뇌. 보통 사람들이 네, 우리 뇌 하면 뭐 나는 머리가 안 좋아. 아, 머리 아파. 그때만 이렇게 뇌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두뇌 훈련이 어떤 건지 뭐 그냥 막 이런 거 하자. 네. 보다는 야, 이런 뇌과학적인 아주 핵심적인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야,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뇌가소성의 개념. 바로 먼저 이 가소성. 그리고 이 소성은 그리스어의 이 도자기를 빚다라는 이런 용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네, 도자기를 빚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죠. 네, 바로 우리의 뇌도 이러한 이 소성에 바로 그러한 개념과 비슷하다는 거죠. 바로 이 가소성은 네,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어떤 물체의 외부의 힘을 네, 주고 나서 일정한 힘을 가하면 그 형태, 물체의 이 형태가 네, 변하고 주어진 힘을 네, 제거하더라도 변형된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를 딱 빚고 나면 어떻게 되죠? 네, 힘을 제거해도 그대로 도자기가 그대로 남아 있죠. 이거를 네, 이제 소성, 네, 이 가소성이라고 하고 이 소성의 반대 용어는 이 탄성이다. 네, 우리가 스프링에 힘을 딱 주고 나면 스프링이 이렇게 압축이 되죠. 자, 힘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스프링이 바로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탄성이다. 이 소성의 반대가 이 탄성인데요. 자, 우리 뇌가 이 탄성의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소성의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봤더니 네, 바로 이 소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력을 좋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막
헬스클럽 필라테스에 가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 근육 운동을 막 했습니다. 한 달간 열심히 했는데 근육이 하나도 늘지가 않았다면 네, 우리가 이 운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 뭔가 근육이나 몸이 유연해지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영어 단어를 몇 시간 동안 100단어를 외웠는데요. 네, 다음 날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네, 그러면은 또 며칠을 계속 했는데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런 거 탄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바로 그런 공부나 자극이나 경험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변화한다는 이 속성. 그래서 네, 연령이나 성격이나 지능하고 상관없이 내가 노력을 하면 그것들이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 네, 어떻나요? 우리 뇌가 바로 그 가소성의 성질이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설령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네, 이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 그게 뇌의 이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뇌가소성을 알려주는 전문가가 바로 이 브레인 트레이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 뇌는 이러한 지속적인 정보 자극을 통해 바로 미시적으로는 이런 신경세포의 뇌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 뇌의 특정 영역의 역할과 기능을 바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야, 이런 뇌의 이런 이론을 접했을 때 뭔가 놀라구나 이런 전율을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세포가 네, 그런 뭔가 소름 돋았다. 새로 접한다면 뭐 그러시나요?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의 호르몬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뇌가 바로 그렇게 구조화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 가소성은 이러한 환경과 경험에 반응하여 일어나며 변화된 정보 자극을 바로 또 주의를 집중할 때 잘 일어난다는 거죠. 네. 네, 이러한 성질이 있고 또 아주 다양한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그냥 발명한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이런 뇌가소성의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이런 반려 환경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뇌다. 뭐 이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쥐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이러한 실험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쥐라든가 원숭이, 뭐 특히 쥐를 가지고 많이 실험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쥐에다가 두 가지 구분을 했는데요. 하나의 쥐는 어떤 풍부한 환경, 그러니까 먹이도 많이 주고 뭔가 놀잇감 또 친구들도 많이 있는 이런 풍부한 환경. 하나는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고 먹이도 없고 뭔가 장난감도 없는 환경. 예, 두 가지 이 쥐를 이제 기른 거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런 풍부한 환경에 바로 이 쥐들이 시냅스의 밀집도가 많고 또한 수상돌기도 더 많았고 뇌 무게도 한 5% 정도 더 무거웠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미로학습 실험에서도 더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였다는 것. 이런 반려 환경에 따라서 우리 뇌가 변화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경험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뉴런들 간의 이런 가지수가 증가하고 뇌 부피나 이런 두께가 증가한다는 이러한 것도 뇌가소성의 사례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두 번째 또 훈련을 하면 할수록 해당 두뇌 영역을 확장시키는 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술을 열심히 연습한 사람은 바로 그 기술에 더욱더 숙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현악기 연주자들, 네, 이 현을 눌러서 연주하는 건데 뭐 우리 기타라든가 첼로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현악기 연주자들의 우리 이제 두뇌 구조화 기능에서 우리 두정엽에 우리 몸을 담당하는 네, 체감각 피질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바로 이 손을 담당하는 이 대뇌 피질의 영역이 훨씬 더 오래 연주를 하면 할수록 그쪽 부위가 이렇게 더 많이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특히 12세 이전에 악기 연주를 시작했을 때 더 넓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그 기술을 수행하도록 최대하도록 일정 한계 내에서 뇌를 재조직한다는 걸 시사하고요. 또 뭐 우리가 연주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저글링, 막 공을 이렇게 돌린다는가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연습해도 실제로 이 손가락 부위에 이 대뇌 체감각 비질이 넓혀지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우리 뇌가 아주 이렇게 느리게 변하는 것 같지만 이 뇌 가소성이 또 아주 단기간 내에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사용하지 않는 이 두뇌 영역을 재조직하는 이 뇌다. 네, 예를 대표적으로 이런 청각 장애자, 이런 귀를 잘 못 듣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에 비해 바로 이 주변부 이 시각 정보를 더 빠르게 이렇게 처리하는 정확하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네. 청각 피질에서의 반응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TV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시각 장애자인데 반대로 이 시각 장애자는 이 청각이 아주 예민해 가지고 또 진짜 시각 장애자인데 이 자전거를 아주 잘 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가 압축이 앞에 뭐 벽이 있으면 우리가 눈을 못 보니까 거기 피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의 그 밀도가 어떤지를 이 귀로 이렇게 청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청각이 발달되고 또 청각 장애자는 이 시각 정보가 아주 이렇게 뛰어나다는 것. 그래서 뇌의 이러한 특정 영역의 기능이 바로 이 고정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여된 이런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뇌 기능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연구도 또 우리 뇌 가소성의 사례도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손상된 두뇌 영역의 기능을 다른 영역에 재배치되는 영역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뇌졸중으로 이제 이 대뇌 피질 운동 영역에 이런 피질이 또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두엽의 우리 중심부의 바로 앞쪽 중심부 전해에 이러한 운동 피질이 있었죠. 그럴 때 이 뇌졸중으로 우리의 이 오른팔을 담당하는 이 대뇌 피질이 운동 피질이 이 파괴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병원에서 어떻게 이 강제 운동 유발 치료라는 걸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오른팔을 다쳤다. 그러면 어떤 팔만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어떤 팔을 쓰려고 할까요? 뭔가 공을 잡을 때도 이 왼팔만 쓰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정상적인 이 왼팔을 이 붕대로 이렇게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제 오른팔은 잘 못 쓰니까 왼팔을 쓰려고 하는데 왼팔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못 쓰는 손을 이렇게 막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런 바로 이 손상받은 영역에 가까운 우리의 뇌 영역에 이런 재배치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오른팔을 이렇게 쓸 수 있게 이제 바로는 잘 못 쓰겠지만 처음에는 조금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서 재활 치료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강제 운동 유발 치료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이런 뇌 가소성의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뇌가 이런 재조직화되어서 이런 새로운 영역이 손상된 영역의 기능을 이렇게 대신 수행하도록 건강한 이런 피질 영역을 동원하여 뇌 가소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또 아주 중요한 건데 바로 우리 뇌는 아주 똑똑한 것 같지만 저희가 1과목에서 눈을 감고 시각을 상상해도 우리의 뇌는 똑같이 반응하고 또 청각을 눈을 감고 소리가 났다 이렇게 상상하면 우리의 청각 피질이 똑같이 활성화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제 명상 훈련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될 수가 있는데 우리 뇌는 이 상상 훈련으로 또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속으로만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상상 훈련을 한 거예요. 바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매 훈련마다 10초씩 마음속으로 이제 50회 정도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상상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4개월 후에 바로 젊은이와 노인들 모두에서 무려 15%의 근육이 강화가 됐다는 겁니다. 와, 놀랍죠? 네. 물론 이제 계속 상상만 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와 결합했을 때 훨씬 효과가 또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상상의 효과를 확인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이 상상이 두뇌의 이런 물리적인 구조와 기능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거죠. 와, 우리가 상상의 힘, 상상은 그냥 뜬구름 잡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상상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느냐. 우리가 상상,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상상했던 게 현실이 절대 안 되지만, 그걸 또 실천하다 보면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엄청난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이 마치 근육을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막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 우리 창의성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들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상이 우리의 두뇌의 물리적인 구조를 바꾼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거는 뭐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지 전략으로 우리의 활동 패턴이 바뀐다. 이런 강박장애, 어떤 사고의 장애들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이러한 이런 치료 후에 이런 강박장애와 인지행동 치료를 했더니 18명 중에서 12명의 이런 증상이 호전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강박장애의 핵심 회로인 이 아나천두피질의 그 활동이 감소했구나. 이러면서 뭔가 객관적으로 내가 이런 강박적인 생각만을 만들어냈구나.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쓰레기구나.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또한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라보느냐. 이런 활동 패턴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제 두뇌 훈련의 최고의 두뇌 훈련으로 알려진 명상. 이제 기존 이런 미국의 애플, 구글 이런 대기업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명상을 사용하는 이유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명상을 오래 해온 사람들의 뇌가 더 크고 뇌의 기능도 더 잘 발휘된 것이 이런 자기공명 현상으로 관찰이 됐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명상을 해온 사람들의 이런 대뇌, 기억을 담당하는 오른쪽 해마, 감정을 조절하는 아나전두피질의 이런 크기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것들도 발견이 되었고, 또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도 로이터 박사는 이게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이런 직업을 가진 대상으로 40분 그리고 2달에서 1년 정도 명상을 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또한 명상을 했더니 뇌의 이런 자비심이나 행복감을 관찰하는 뇌 부위가 더 두꺼워졌다는 것. 그래서 명상을 하는 뇌와 그렇지 않은 뇌는 단순한 이런 기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크기도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들이 아주 요즘에 이런 특히 아까 이 자기공명 영상, 이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말, 그리고 어떤 걸 먹었을 때 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즘에 이렇게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다양한 뇌 가소성의 연구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뇌 훈련이 진짜 너무나 많이 필요한 시기구나. 이런 인공지능과 이 창의성의 시대에 이 두뇌 훈련을 이제는 아주 필수적이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리는 전문가가 바로 누구다? 우리 여러분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힘을 내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기초 두뇌 훈련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뇌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이 두뇌 훈련이라는 것이 이제 막연하게 막 없는 것을 막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양하게 이 교육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제 이 증명이 된 그러한 뇌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적절하게 내가 활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효과적으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러한 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우리가 이런 뇌의 이런 가능성들을 잘 찾아주는 것들, 이제 이런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평생 동안 바로 이 지속되는 이 두뇌의 가소성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뇌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뇌에 미치는 영향은 공고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는 우리 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막 뭐든지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주위를 둘러보거나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 있고 자기의 뇌의 가능성을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고, 뭐 아직까지도 이게 학생들도 보면 이 공부로만 평가를 받으면서 뭐 1등을 제외하고는 계속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잘 할 수가 있도록,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뭔가 두뇌 특성 평가법에서 이제 뭔가 다중지능이나 그러한 요소들, 최근에 가장 큰 이론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두뇌 훈련의 기초 요소, 어떤 게 두뇌 훈련의 기초 요소가 될까요? 바로 첫 번째는 이제 신체 운동.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뇌는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선조들이, 우리가 뭐 이 오스트레일리아 피테쿠스는 뭐 한 300~400만 년 전에 우리 지구에 또 출현했고, 또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뭐 한 1~20만 년 전에 우리가 출현했는데, 그 오랫동안 뭐 이 하루에 보통 15km에서 20km를 걸어야 우리 뇌가 이렇게 진화하도록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너무 편리한 생활, 막 요즘 막 이런 뭐 자동차라든가 뭐 이 핸드폰으로 주문만 하면 집 앞으로 뭐 음식이 다 배달이 되니까 몸을 쓸 확률이 많이 없어졌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뇌의 기능을 잘 발현하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운동할 것인가. 그러니까 막 이 운동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간다든가, 또 몸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두뇌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신체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신체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자극들, 또 영양의 관리, 또 스트레스 관리, 이런 4가지가 두뇌 훈련의 이 기초 요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두뇌 훈련 관리를 위한 이제 지침, 먼저 신체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최소한 하루에 뭔가 15분씩 좋아하는 이런 신체 운동을 하라. 이런 시간의 다양성은 계속 늘릴 수도 있고, 또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일과의 운동을 포함해보고 그렇게 하면 빨리 습관화도 될 수가 있겠죠. 또 유산소 운동, 우리의 뇌는 산소의 20%를 이렇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산소를 같이 들이마시고 하는 적극적인 이런 운동도 포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숨이 차지 않으며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인체 안에, 바로 이 체대 안에 이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운동이 되고, 이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방법은 걷기라든가 뛰기, 수영, 이런 자전거, 등산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신적 자극, 우리가 이런 자극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뭐 좋은 직업,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있다 보면 우리 뇌가 계속해서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바로 어떠한 자극 등, 우리 아마 우리 수강생분들, 뇌 건강을 내가 이렇게 스스로 관리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
이런 것도 약간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또 정신적 자극이 적절한 이 정신적 자극은 우리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뭔가 호기심을 갖고 뇌에 대한 자격이 있어?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것. 뭔가 그런 마음이 좀 드시나요? 공부를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대학, 이런 지역단체 등의 다양한 모임에 또 참가해보고 또 독서 모임,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이런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 이런 개별적인 뇌 운동을 위해 바로 컴퓨터 기반의 이런 브레인 피트니스 또한 프로그램도 또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양 관리. 바로 이제 우리의 먹는 게 우리의 몸을 만들기 때문에 이 영양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1과목에서도 이런 영양에 대한 부분 짧게 언급을 했는데 또 4과목에서 이러한 두뇌 훈련 촉진 요소로서 또 영양에 대한 부분이 또 언급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다양한 색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또 첨가물이나 이런 가공이 많이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아주 중요하겠죠. 바로 많은 이런 영양학자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섭취했다는 거죠. 어쩔 때는 산에 가서 뭔가 열매를 따먹고 또 고기도 잡아먹고 또 그런 게 없을 때는 바닷물에 가가지고 바다에 가서 뭐 조개도 캐고 또 어류도 먹고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섭취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농업혁명을 통해서 삼시세끼 계속 뭔가 밥만 먹는다든가 이렇게 뭔가 이 영양의 다양성도 너무나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가 이제 실제로 두뇌 훈련을 지도한다고 하면 어떤 실내라든가 또 실내에서 이제 대상자를 지도해야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 훈련법, 이게 바로 이제 브레인 짐이다. 또 우리 용어로는 이제 뇌체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나 또 다양한 이러한 실습처에서 이제 실제로 이 다양한 이러한 브레인 짐을 한번 적용해보고 배워보고 연습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브레인 짐의 이론들이 어떤 건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브레인 짐은 이제 미국의 이 폴 데니슨이라는 이 연구자가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이 브레인 짐을 개발한 이 폴 데니슨은 본인이 어렸을 때 이러한 정서적인 이 장애를 신체적인 이런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정서적 인지적인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먼저 해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체 기능이 좋아짐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론으로 정리해서 브레인 짐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바로 이 폴 데니슨이 자신에게 그런 장애가 없었다면 이러한 이 연구를 할 수가 없었겠죠. 바로 이런 장애가 나한테는 왜 이런 장애가 있지? 나는 왜 이런 환경이 안 좋게 나는 뭔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장애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동기가 부여된다고 하면 그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큰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 폴 데니슨의 사례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폴 데니슨은 이 신체 운동이 몸의 변화를 통해 뇌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바로 기초 두뇌 훈련법 중에 아주 대표적인 훈련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브레인 짐은 바로 이 신체 기능과 이 뇌 기능을 밀접하게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두뇌 기능을 강화하는 신체 운동법에 해당을 합니다. 개념들 한번 보면 바로 이 교육군 운동에 대한 이론이다. 아까 폴 데니슨이 개발을 했고 바로 학습과 사고 및 이런 창조 등의 이 뇌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간단한 신체 운동 방법이고 한 26가지 이렇게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뇌 기능과 신체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간단한 이런 몸 동작을 기반으로 합니다.
네, 바로 브레인짐은 바로 이 동작이 간단한 게 아니라 학습에 이르는 관문이며 바로 뇌의 기능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로 신체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사고, 창조, 이러한 정신활동이 뇌만의 작용이 아니라 바로 뇌와 신체가 결합해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뇌 기능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로 신체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바로 이 이론이 이 교육군 운동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짐은 뇌를 일깨우고 뇌의 세 부분, 바로 이러한 자뇌, 우뇌, 상뇌와 하뇌, 전뇌와 후뇌를 통합하여 힘들이지 않고 이러한 학습의 가속화와 수행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이러한 전신 운동이다.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읽기 쓰기 활동, 이런 것들을 협응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잘 활용할 수가 있어서 뇌 기능 활성화, 스트레스 완화, 이런 학습 성취도 향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런 교육군 운동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라틴어에서 끌어내다. 우리가 동작을 통해서 이런 학습이나 이런 능력을 끌어낸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동작이나 이런 운동 활동을 통해서 바로 남녀노소 불구하고 학습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런 숨겨진 이런 잠재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교육군 운동 이론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이런 목적으로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뇌의 우방구, 자방구, 그리고 신체를 통합하기 위해 이런 동작에 적용하는 이론으로 동작을 통해 이런 두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증진을 시킬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도 줄이고 뇌 우방구와 자방구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런 동작을 적용하는 이런 이론으로 동작을 통해 두뇌를 활성화시켜서 학습과 수행 능력도 증진한다. 그래서 이런 동작은 바로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신경, 연경망으로 통합 정착시켜서 지적인 이런 능력들을 깨우고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습을 이끌고 학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고를 촉진한다. 그래서 동작은 학습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브레인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자아우뇌를 활성화하는 이 교차 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크게 자뇌와 우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몸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좌우 신체를 겹치는 운동으로 바로 두 눈의 시각, 청각, 뇌와 신체 이런 좌우 부분을 통합을 촉진합니다. 대표적인 동작으로는 반도 쪽에 이런 팔과 다리를 함께 움직인다든가, 또 천천히 무한대 모양 그리기, 우리가 팔자를 눕힌 모양을 이렇게 손으로 그려본다든가, 또 좌우의 동형을 그림을 그려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 패턴으로는 긴장을 이완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런 국민체조, 여러 가지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스트레칭하고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이런 스트레스나 어떤 두려움, 과로 등으로 뭉치게 되는 머리와 몸 뒤쪽에 있는 힘줄의 긴장을 풀어주고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학습과 이런 수행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신체를 늘려준다. 그래서 동작으로는 어깨 잡고 올빼미처럼 머리 돌리기, 또 팔을 쭉 뻗기, 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기. 어떻게 보면 복식호흡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어떤 특정 지점을 자극해서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어떤 특정 지점, 우리 몸에는 365개월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눌러다 보면 뇌 기능이 활성화돼서 뭔가 브레인 버튼을 누르기, 하품하면서 내 턱관절 누르기, 또 귀에 말린 부분 펴기, 우리가 막 손과 발, 귀가 이렇게 온몸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브레인짐과 비슷한 이런 뇌체조가 있는데요. 바로 신체 운동을 통해 몸의 변화를 통해 뇌에 자극을 주는 것 중에 바로 이 대표적인
두뇌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체조는 브레인짐과 같은 신체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또 한국에서 정립된 이런 뇌교육 훈련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뇌체조는 바로 어떤 동작, 호흡, 의식, 바로 의식, 집중이 같이 되어야지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어떤 신체 근육의 이완을 가져오는 동작, 또 자연스러운 호흡. 네, 우리가 뭐 그런 이 헬스나 그런 데서 할 때도 다 동작을 하면서 숨을 들여 마시고 또 본래대로 돌아가면서 내쉰다든가 이런 호흡도 같이 조절해야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식 집중이 결합되어 뇌와 이러한 몸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균형을 바로잡는 바로 뇌교육 훈련법에 해당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 뇌체조는 인체 생리학, 이러한 신경 과학적인 기반의 서구적 접근과 동양의 기혈 순환을 촉진하는 바로 이 에너지 순환 원리를 기초로 해서 바로 동작, 호흡, 의식의 이 뇌체조의 3요소에서 적용한다는 거죠. 이걸 적용해서 근육과 관절을 이완하고 기혈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바로 중시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스트레칭과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이라도 자극이 오는 이런 해당 부위의 의식을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바로 인체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체조는 바로 두뇌 상태를 최적화하기 위해 바로 근육의 긴장을 없애고 바로 인체의 순환 기능을 촉진하여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하게 공급대로 보완된 동작이고, 네, 크게 6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흔들기, 두드리기, 늘리기, 돌리기, 비틀기, 용쓰기. 이런 동작들을 보면 사실은 여기서 수백 가지를 넘어서 아주 다양한 동작들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패턴들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두뇌훈련법 첫 시간, 두뇌훈련이란 어떤 건지, 또 신경가소학적인 용어, 그리고 대표적인 이런 기초두뇌훈련, 브레인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두뇌훈련이란 바로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자극과 훈련을 통해 심신의 균형을 회복하고 바로 수행 능력 향상을 이끄는 바로 이 모든 활동이고, 기초두뇌훈련에는 바로 신체 운동, 영양관리, 정신적 자극, 스트레스 관리 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브레인짐은 바로 이 교육군 운동에 기초를 하고 있고, 폴 데니슨 박사가 개발해서 신체 기능과 이러한 뇌 기능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동작으로 되어 있다. 3가지. 그래서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두뇌 기능을 강화하는 이러한 신체 운동법에 해당한다는 것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적중 예상 문제. 다음 중에서 두뇌 훈련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각 기능 훈련, 움직임 조절 훈련, 기억 기능 훈련, 정서 기능 훈련 모두 해당한다는 것. 네, 자, 모두가 1, 2, 3, 4 모두가 해당했죠. 자, 가소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자,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이다. 환경과 경험에 반응해서 뇌가 변화하는 속성이다. 상상이나 사고와 같은 정신적인 작용으로도 뇌가 바뀐다. 자, 변화된 정보 자극에 주의를 집중할 때 잘 일어난다. 자, 노인의 뇌에서는 가소성이 발현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노인의 뇌에서도 발생한다는 것. 너무 중요했죠. 자,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자, 동작은 학습에 이르는 관문으로 원리를 바탕으로 바로 폴 데니슨 박사가 개발한 것. 자, 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안된 몸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육군 운동에 기초한다는 것, 바로 브레인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맞추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두뇌훈련법 첫 시간, 두뇌훈련에 대한 기초,
브레인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호흡과 이완 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